저는 월정의 해녀 회장 김영숙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정은 완전히 이 똥통으로 살 수가 없는 마을입니다. 이제 똥통도 물리고 자연유산 굴도 물리고 해서 월정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더라도 다 도와주십시오. 어떤 월정에서는 19일 날 이제 저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월정은 다 비상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월정에서는 진짜 살 수가 없고 우리 목숨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화이팅! 변동기 변호사입니다. 제가 뉴스에 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난 12월 초에 월정리 대책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듣고 법률가로서 관련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인 하수처리장의 설치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그 선택의 문제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행정이 어떤 마을에 어떤 주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저도 이분들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오름 용암 동굴개를 아실 겁니다. 지하에 만들어진 용암 동굴 개통, 이게 영어로는 라바 튜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하나의 동굴입니다. 사람들이 그때 구분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건데요. 이런 용암 동굴 개통은 사람들에게 발견되면서 만장굴, 김영굴, 당첨을 동굴, 용천 동굴, 뱅디굴 등으로 개별적으로 이름이 지어졌지만 이 동굴들은 모두 검은 오름에서 뿜어져 나온 용암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용암 동굴들이 연결된 하나의 개통입니다. 검은 오름 용암 동굴개가 바다와 만나는 지점이 구자읍 월정리입니다. 월정리는 인구 700여 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아름다운 해변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월정리 해안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오름 용암 동굴개의 마지막 동굴인 용천 동굴이 바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월정리 해안에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부 하수처리장은 98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2008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2011년에 이르러서 용천 동굴의 위치가 추가로 확인이 되었고 문화재로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용천 동굴과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의 부지는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동부 하수처리장의 동쪽 끝 부지의 지번이 월정리 1544-12번지이고 그 바로 옆에 용천 동굴 지정 구역의 끝부분이 월정리 1544-1번지입니다. 양 번지는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동부 하수처리장은 용천 동굴과 맞닿아 있는데 제주도는 2017년에 동부 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 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면서 공사로 영향을 받는 그런 문화재, 이거를 대상문화재라고 합니다. 대상문화재에 용천 동굴은 기재하지 않고 저 멀리 떨어진 당첨을 동굴만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문화재청이 속은 겁니다. 검은오름과 더불어서 이 동굴들, 아까 말씀드렸던 만장굴부터 뱅디굴, 용천동굴 이런 모든 동굴들은 모두 국가지정 문화재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의 인근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허가 신청을 한 것인데 바로 옆에 용천동굴이 있다라는 것을 기재해서 허가 신청을 하면은 허가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저 멀리 떨어지는 당첨공물을 공문에다가 기재한 겁니다. 당첨을 동굴입니다. 공사구역 바로 옆에 용천동굴이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허가기관인 문화재청을 속이고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용천동굴 바로 옆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공사를 하면서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받은 공사 허가는
올해 2022년 12월 30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공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문화재청으로부터 기간을 연장하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10월 26일 문화재청에서 고시를 통해서 공사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봐서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고시에 근거하여 2022년 12월,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 못했는데, 기존에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공사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허가를 하면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내주면서, 하지만 자체적으로 내준 허가도 문화재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 허가를 내주면서 공사로 영향을 받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 문화재에 이제는 당첨을 동굴과 더불어서 용천 동굴을 슬그머니 추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지에서 가장 가까운 용천 동굴의 지번인 월정리 1544-1번지를 기재하지 않고, 동부 하수처리장에서 1.7km나 떨어진 월정리 1837-2번지를 용천 동굴의 지번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문화재청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명확히 드러나는 문서입니다. 행정청의 허가, 승인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대상 문화재에 용천 동굴이 추가되면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없던 당첨일 동굴에 대한 허가로 그거를 연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새로운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슬그머니 용천 동굴을 추가한 것이고, 그 위치도 바로 인접지번인 1544-1번지를 기재하지 않고 1.7km 떨어진 지번을 기재한 것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이 엉터리로 공사기간을 연장해놓고 월정리 마을회에 2022년 12월 19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이번 주 초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이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 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문화재청의 담당관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담당관과 통화를 하여서 연장 허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은 위와 같은 2017년 공사 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사에 가장 영향을 받을 용천 동굴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였고, 2022년 이전에 공사기간 연장 허가를 하면서 슬그머니 용천 동굴을 포함시킴으로써 무허가 공사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제주도가 2014년에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의 증설 공사를 하였는데, 그때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찾아서 저희들이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5월 31일 문화재청장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에게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해서 유네스코에 보고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니까, 하수처리장의 증설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잠재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요청하였습니다. 문화재청장은 이와 같이 요청하면서 추가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에 알려야 하며, 번복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보고가 되어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이런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유네스코는 대한민국이 세계 자연유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할 능력과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계유산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제주도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동부 하수 처리장의 증설 과정과 공사 허가의 과정은 수많은 위법과 기망이 얽혀있는 복마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법적으로 바로잡지 않고 공사를 만일에 강행한다면 대책위원회는 제주도지사 이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모두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 복잡하지만 어쩌면은 명확하고 단순한 위법사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문화재청 관계자도 만났고 오늘 공문을 제주도에다 보낼 겁니다. 이거 무효라고요? 네. 확실히 보내고 정산 안 됩니다. 정산 저 시도하는 순간에 다 고발합니다. 주무관, 과장, 부장, 세계유산본부 다 할 거예요. 이게 뭐 협박도 아니고요. 공문서 위조입니다. 자, 문화재청 제주도 자체 공사 허가서 분명하게 공문서 위조고 징계 사유 인정한다 말했고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 조치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나선다. 공사 허가서는 뭐냐, 원천무효는 뭐냐면요, 오영훈 도지사가 이번에 한 겁니다. 12월 6일날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증설공사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제주도는 2020년 4월에 동부하수 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허가세에서 공사 기간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경미한 현상 변경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어가지고 단순한 기간 연장 변경 허가라고 했지만은 사실을 보면은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문화재라든가 주소로 바꾸고 말이야. 그거는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사진도를 안 쓰고 그래서 공문서 위조예요. 문화재청에 있는 문화재청장이 있는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했습니다. 제주도에서요. 불법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첨물 동굴의 주소를 변경했어요. 1544 번지에서 1457 번지로. 왜 그랬을까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둘째, 용천 동굴을 대상문화재로 새로 넣었고 주소를 월정리 1837 2번지로 하였습니다. 셋째, 당첨물 동굴 주소를 변경하고 용천 동굴을 변경허가 대상문화재로 새로 기입했음에도 허가사항에 허가기간 변경이라만 썼어요. 그 말이 됩니까? 그렇죠? 넷째, 제주도시가 허가한 허가사항 변경 허가서 허가 내용의 변경 허가사항에는 변경 내용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없음. 변경 사항을 했으면서 다섯 번째, 기존 허가서에는 당첨물 동굴과 공사부지 이익거리가 408m로 기재했는데 2020년 요번에요 12월 허가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다릅니다. 매년 달라. 네. 그리고 사진 주소도 아니고요. 자, 빨리 읽겠습니다. 당첨물 동굴의 주소 월정리 1457 번지와 공사 대지와의 이격거리는 750m로 제주도와 문화재청이 줄곧 현상 변경 허가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2017년, 2020년도에 당첨물 동굴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뭐라고 하니까 용천 동굴을 허가 대상 문화재로 기재하면서 허가 사항에는 대상 문화재 추가 변경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 자체가 거짓 허가 서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굴이 추가되고 기존 동굴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기간 연장으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사기다! 네. 사기다! 사기다! 네, 이거 너무 심각해. 진짜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너무 알고 있는 거 다 참고 있어요. 다음에 하나씩 건드리겠다고. 자, 새로운 동굴이 추가되고 기존 동굴의 주소는 변경되는데도 기간 연장으로 넘어간 사항이 결코 아니라고 문화재청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7조 허가사항의 취소 제1항 1호는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또 제2호는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에는 허가 취소 딱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재청 세계유산 정책과장 맞았죠. 그죠? 제주도시가 자체적으로 허가한 사항은 공문서 위조고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제주도시가 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은 허가 내용에 대한 사항은 전혀 변경 없이
경미한 기간 연장만 가능하다. 그게 뭐냐면은요, 다른 조항들은 손대면 안 되고 그거를 변경한다는 것은 새롭게 신청해야 되는데 기간 연장만 하지 않고 그냥 대상도 주소도 그냥 막 바꿔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이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주도가 심의 대상과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을 했으면 그 무효잖아요. 그죠? 네, 그걸 갖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1457이에요. 1457은 번지가 750m입니다. 그러면은 500m 넘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넣었어요. 넣는데 구간을 408m로 거짓말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547로 하면은 이제 안 되니까 1544로 했어요. 1544는 제 후배의 땅입니다.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에다가 당첨을 도구 넣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죠? 네,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 오영훈 도지사와 연관된 거 요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자, 뭐냐면은요. 왜 공문서 위조다 이거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용천 동굴을 용자도 말이야 그 문화재상자에다 안 넣었는데 여기다 넣었어. 예? 그러면 뭐냐면은요 용천 동굴로 허가 신청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제주도에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허가사항에 그게 빠져 있어. 여기 보면은 허가사항 이거 하나도 없대잖아요. 주소도 있고 막 다 틀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문화재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예? 그래서 오늘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거 다 불법이다. 증서공사하고 막 그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협약위원회에다가 보고해야 됩니다. 동바지 소리장이. 그 172조라는 건 뭐냐면은요. 아니 공사하기 전에 보고를 해야지 공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되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제주도에다가 그거를 보내라고 했더니 제주도가 뭐냐면은요. 공사하면서 보내겠다. 그게 말이 돼요? 그 말이 됩니까? 공사 전에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보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문화재청도 이거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나서고 불법이다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슨 저기 뭐야 가처분으로 이용해가지고 말해 불법 어쩌저쩌고 하는데 도가 불법 한 거는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우리한테 뭐 인용이 원이 뭐 100만 원님 협박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법인데. 그러니까 한번 보자 이거야. 공사바로 들어가면은 바로 그냥 형사 고발 할 겁니다. 변호사님과 아까 약속했잖아요. 그죠? 고발장 오늘 다 준비했는데 오늘 하루만 좀 참자. 보자. 그랬어요.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을 미룬 이유는 19일자로 공사를 재개했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아주 위급하다고 봐서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어젠가요? 대책위원장님께서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담당관을 만나서 이 기간 연장 허가의 문제점을 바로 지적했더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주도에다가 오늘 공문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의 그 발동 과정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공사를 강행할지 지켜보고 고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고발 얘기가 나오고 허가 취소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면 무허가 행위로서 형사처벌이 되는 겁니다. 무겁습니다. 죄가 무겁고 핵심입니다. 근데 아직은 어쨌든 구간에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땅을 파든지 사판자로가 땅에 닿는 순간 확인이 되면 고발할 겁니다. 지금 이런 사항은 이제 어느 정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지사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거고요. 담당 공무원들은 사전에 이거를 기획한 혐의가 농후하기 때문에 전부 그 도지사 이하 이 관련 업무에 직렬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고발 대상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보호법에서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는 어떤 지정 문화재가 있을 때 그 옆에서 공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점은
용천 동굴의 바로 옆 부지입니다. 근데 이게 2011년부터 그 상황이에요. 근데 17년에 공사 허가를 신청하면서 용천 동굴을 쑥 빼놓고 저 밑에 있는 당천 동굴의 옆에서 공사를 하는 거라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천 동굴과 관련해서는 당첨을 동굴과 관련해서는 허가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용천 동굴에 대해서는 전혀 허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기간 연장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올해 안에 공사 마칠 수도 없고 연장을 해야 되니까 슬그머니 용천 동굴을 집어넣어서 마치 용천 동굴도 애시당초 허가를 받은 것처럼 자기들의 면피를 하려고 문화재청장을 끌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서 자기들이 면피하려고 아주 이런 말을 죄송합니다만 더러운 수작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사실 그분들은 하는 말이 많을 테니까. 그리고 문화재청 내에도 천연기념물 담당과가 있고 세계유산 담당과가 있는데 천연기념물 담당과는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그간에 이런 내용들을 전부 이제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았을 거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대책위원장께서 세계유산 담당관한테 그 얘기를 지적했더니 세계유산 담당관은 바로 이거는 문제가 있는 행정행위다 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일단은 저희는 공사를 고발을 할 거고요. 고발된 이후에 계속 공사를 강행하면은 그 이후에 형사적인 법적 책임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만일에 포크레인을 진입시켰다가 고발돼서 형사처분의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법이다 아니다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지한다 그러면 뭐 그거에 따라서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처벌을 면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광행을 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게 위법한 무허가 공사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책임은 매우 엄중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이 되면 저희는 추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문화재청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예. 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그 35조에 보면은 이 경미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경미한 변경사항. 그 경미한 변경사항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냐면은 기간 연장은 이 도지사한테 있어요. 그다음에 뭐냐면 시설에 관한 것은 축소된 거, 적어지는 거. 이거는 그 경미한 거예요. 그러나 대상 문화재를 넣고 주소를 바꾸고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도저히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강행하지 않고 공사가 위법하다라고 밝힌 거죠, 명확하게. 명확하게 밝힌 거죠. 위법하다. 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공사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면서 당초에 없었던 당첨을 동굴에다가 슬그머니 용천 동굴이라는 걸 집어넣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문상으로 일단 확인을 한 겁니다. 그 입장은 곧 나올 테고요. 근데 애당초 2017년에 공사 허가 신청을 할 때부터 바로 옆에 용천 동굴 부지가 있는데 용천 동굴을 삭제하고 기재하지 않고 저 아래 당첨을 동굴로 기재해서 허가를 받은 건 그거 자체가 용천 동굴에 대한 인근에서의 공사를 허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당첨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았을지 몰라도 용천 동굴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지역에서 관계가 되는 지정문화재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용천 동굴 집어넣고 당첨을 동굴 집어넣고 그래서 문화재청이 이 공사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천연기념물 세계유산이 뭔지 정확히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이 기재를 하지 않으면서 혹은 일부 결탁을 해서 슬그머니 모른 척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무허가 상태입니다. 2011년에 이미 용천동굴이 1544-1번지로 바로 동부하수혈장 경계 옆에 지번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2014년에 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용천동굴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집어넣지 않았고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몰라도 동부하수처리장에 안에 있는 건물과 시설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그 증설된 그 지역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말고 다른 어떤 뭐가 허가 있는지를 아직은 확실하게 제주도청의 어떤 입장도 들어보지 못했고 더 이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단언하지 못하지만 지금 동부하수처리장 내에 아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반응종과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도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 시설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시설이라는 것을 도에서 주장하신다면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화재청이 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잘못하면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취소될 수 있다. 제발 조금 나중에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 180조는 뭐가 있냐면요 거기가 오염지역이고요 자연훼손이죠.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등재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이거 알려지게 돼버리면 제주도 완전 공무원들이 일어나와라. 도지사 나와 이 새끼야. 도지사 내쳐. 도지사 내쳐. 밥 먹고 공무원만 하는 거라. 최종님이 사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는 성공을 플러스 인명군입니다.